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에 예쁜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는 맛도 아직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출산 15일차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이고 남편이랑은 동갑내기예요. 지금 너무 속상해서 눈이 안 감기는 바람에 혼자 꼭두 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반반 결혼을 했어요. 더 어릴 적에는 함께 살 연인들이 돈을 배분해서 반반 어쩌고 하는 게 그리 달갑게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제 입으로 먼저 반반 결혼을 외쳐서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공무원으로 밥벌이를 하고 사는 형편이었거든요. 다 벌이가 거기서 거기인 걸 아는데 누구한테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지를 하기가 힘들었고 혼자 어떻게든 결혼 비용을 더 내면서까지 저를 책임지고 공주 대접하듯이 만들어주려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빤히 보였는지라 제가 먼저 반반 결혼을 할 테니 결혼에 절대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을 향한 저의 당연한 배려였는데 그로 인해 남편은 제게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도 반반씩 했고 집에 들어가는 혼수도 반반씩 했습니다. 아예 같이 모아놓은 돈을 예산으로 맞춰놓고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채워가면서 살았어요. 신혼집 가꾸는 맛에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재밌었었고 결혼하고 4년이 될 때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비교적 신혼부부 마냥 애정전선에 이상 없이 오래도록 연애하듯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아이에다가 일남이녀 집안의 막내 아들인 저희 남편의 대를 이을 손주라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엄청나게 예뻐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우까지 바랄 것은 없었으나 시댁에서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한다면서 임신한 내내 시댁 근처도 못 오게 하셨고 무슨 일이 있으면 시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제 몸을 살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본인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먼저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딸내미 보듯이 예뻐라 하면서 애지중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시아버지의 안부 인사가 너무 달달하고 감사해서 저도 더욱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살겠다며 시아버지께 자주 연락을 했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남편 안부가 가장 먼저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식이 먼저여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보다는 제 안부를 가장 먼저 물어봐주곤 하셨는지라 세상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공통점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조금 더 다정하셨던 바람에 시어머니가 더 무심하게 보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떤지는 제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게는 남보다도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몸뚱이를 갖추고 있었는지라 시어머니 머릿속까지 훑어볼 여유란 것이 정말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이라서 솔직히 아이 낳기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요즘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저 정도는 그래도 아이 낳기에 양반이 나이이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평소 운동을 게을리 해서였는지 아니면 체질이 그냥 병약해서 그런지 임신하고서 임신성 당뇨 때문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당뇨 증상이 일단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라 바로 즉각적인 증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조선진통의 막달에 정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일어나는 진통인지는 병원에서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으나 당뇨로 인해 제 몸이 전반적으로 붓고 살찌고 또 사소한 움직임마저 쉽지가 않아서 무조건적으로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혈당을 낮춰야 해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만 했는데 조산기 때문에 사소한 운동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여서 제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가 되었어요. 임산부니까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으나 막달이 다 와가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군데군데 살이 덩어리 친 채로 쪄버렸고 그로 인해 저는 무릎 관절염까지 걸려버렸었네요.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골반 통증에 요통, 아주 걸려서 나쁘겠다 싶을 만한 것들은 죄다 걸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뱃속아기 태교를 생각해야 하고
아이 출산 후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남들처럼 출산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산 후에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아이보다 내 몸 상태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슬슬 시댁에서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저와 함께 출산을 맞이할 긴장을 더 바짝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댁에 가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제 처지에서는 당연한 조치였죠. 그러다 출산을 앞두고 저는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산모 걱정이 더 안 좋을 것 같으니 옆에서 관리해줄 사람들이 붙어있는 조리원으로 들어가 산후조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 안정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은 뭐 당연히 됐고 거의 13시간이 꼬박 걸린 진통을 끝으로 아이를 낳자마자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갈 때의 비용은 감사하게도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께서 반반씩 내주셨어요. 두 집안에서 며느리 상태가 이 모양인데 당연히 조리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먼저 나서서는 비용을 반반씩 지불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그걸 남편을 통해서 전해들었고 그래서 감사하다며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께 따로따로 전화를 드려 인사도 성심껏 했습니다. 내가 참 결혼하고 남편 복도 있는데 시아버지 복도 있구나 싶어서 전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먼저 나서서 며느리 산후조리비를 대주는 시아버지란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조리원 안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며 저는 정말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간단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는 하는 게 산후통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바람에 움직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후 어혈 제거가 불안전한 이유로 혈액순환까지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진 상황이었어요. 거의 매번 제 방 안으로 선생님이 찾아와서는 마사지를 해주고 산후 우울증 치료를 해주시는 등 좀 더 특별관리 같은 것을 받았던 듯 합니다. 운이 좋게도 담당 선생님이 저와 같은 상태로 출산을 하셨던 바람에 당시 제 처지를 잘 이해해 주셨거든요. 간간히 제 방에 와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주었어요. 함께 있던 남편도 정말 많이 고마워했고 선생님 말씀대로 퇴소하고 집에 가서도 몸 관리에만 온전히 신경을 쓰겠다고 앞에서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퇴소날이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는 방에서 숙식을 하며 저를 돌봐주기로 하셨기에 퇴소날 친정 부모님께서 함께 조리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다같이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 시댁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은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랑 거의 1시간이 넘는 거리에 떨어져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집을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곤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으니 혹 불편해서 자주 찾아오지를 못하실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드릴 겸 그리고 시아버지께는 재차 조리원 비용을 절반 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외출을 한 김에 찾아가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는 머릿속으로 그렸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힘들게 출산을 했고 저의 힘든 상황을 알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를 이해해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프고 쑤시고 제대로 된 움직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몸 상태는 제 몸뚱아리와 얼굴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댁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환하게 반기면서 어서오라고 환영을 해주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옆에서 왔니? 라면서 아주 떨떠름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뒤따라 들어온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 아들을 보고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두방정을 떨면서 남편 얼굴을 보듬고 만지고 하시는 겁니다. 졸지에 함께 서있던 저와 제 친정 부모님이 다 민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애 얼굴을 보더니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 판박이네
라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설마 우리 시어머니가 그 유치한 시어머니 레파토리에 맞춰 며느리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짓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애를 고생해서 낳은 건 나인데 그런 며느리한테는 손주 낳느라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진심 어리게 해주지를 않고는 보란듯이 바로 옆에 있던 남편만을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 태도가 상당히 눈치 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가뜩이나 사돈댁에 들어와서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 말뿐새가 그 모양이니 슬슬 기분이 나쁜 듯 하면서도 사돈 눈치를 봐야 했고 오죽했으면 저희 시아버지조차 며느리도 한번 안아줘야지. 애는 며느리가 낳았는데 라며 분위기를 띄워주려 하셨다니까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 눈치도 보느라 앉으세요 사돈 앉으세요 라면서 혼자 손님 대접을 하느라 안절부절 하셨고요. 그런데 진짜 가관은 따로 있었어요. 자리에 하나둘 앉은 저희 식구들 하지만 저는 앉지 못했어요. 출산하면서 절개 부위가 찢어질 대로 찢어진 바람에 아파 죽을 것 같았고 저는 단순히 시댁 한 번을 가는 길이었는데도 회원부 방석을 꼭 들고 다녔거든요. 차 안에서도 내내 방석에 앉아야 했었고요. 앉는 것보다 차라리 서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여서 불편했지만 저는 그냥 조금씩 다리를 움직여주면서 서 있었습니다. 조리원 안에서도 내내 침대 위에서 일어날 때조차 아프다고 곡소리를 내면서 움직였던 상태였고 이대로 쭉 출산 후 3개월 동안은 병원을 다니면서 산후풍 치료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의사가 봐도 제 몸이 정상은 아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건 시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것이 돈 아깝다면서 극구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나서서 제 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안 됐다면서 저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것에 수긍을 하셨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한번 친정엄마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통해서 엿들었다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같이 반반 결제를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돈을 받는 일로 전화를 했는데 수학이 너머로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돈 아깝게 뭐하러 보내냐면서 화를 내신 게 마음이 찝찝한 나머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고 기분 좋게 조리원에 들어가라고 훈계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걸 저희 엄마가 옆에서 듣게 되어서는 혼자 또 끙끙 앓다가 저한테 시어머니 뒷담화를 해야겠다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쁜 뜻의 뒷담화가 아니라 자기 딸내미를 조리원에 돈 아깝다고 안 보내려고 한 시어머니를 향해 섭섭하고 화가 나서 터뜨린 우라통이었죠. 저도 그 말을 나중에야 듣고 나서는 괜히 시어머니께 꿍한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누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도 없고 또 정을 줄 수도 없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애초에 당뇨 때문에 고생을 하던 며느리였는데 그놈의 돈 걱정을 하면서 조리원 입소를 반대했다는 것은 기분이 더러울만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제 상태에 대한 설명까지 들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는데 글쎄 어머님이 저한테 큰절 좀 해봐라. 여기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더니만 제게 절을 하라며 거실 바닥 쪽으로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갑자기 자기한테 고마워하라면서 절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얘는 내가 낳았는데 왜 시어머니한테 절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제 얼굴은 차갑게 변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부모님도 이게 뭔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면서 표정이 어두워지셨고요.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침묵을 깨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요? 저보고 지금 절을 하라고요? 라고 말이죠. 얼토당토 없는 말에 어이가 없어 죽겠다며 황당한 듯 남편과 저희 친정부모님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두 번갈아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들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와중에 아이고 무슨 출산해서 관절로 고생하는 애한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라면서 웃음이 섞인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까지도 모두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공경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춘 채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저를 꿀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 방석도 깔아주랴? 라면서 제가 들고 있던 회원부 방석을 자기가 집어들겠다면서 방석 쪽으로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방석을 뺏기지 않겠다면서 시어머니 쪽으로 방석을 치워냈고, 그 순간 함께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도저히 못 봐주시겠었는지 사돈! 라면서 정색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버지도 자리 잡고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는 저를 향해 너 가만히 있어 라며 무섭게 주의를 준 뒤 시어머니를 향해서 얘가 아직 출산하고서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에 절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 라면서 쌀벌하게 말을 전하셨어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남편과 저희 부모님도 자기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자기 엄마를 말려야겠다 싶었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 무릎 안 좋다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보다 더 무릎이 안 좋대? 환갑이 헐 넘은 나보다 무릎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곳에서 팔자좋게 산후조리도 했겠다. 시아버지가 돈도 대주셨겠다. 난 그냥 고마워하라고 인사하라고 한 건데 뭐 다들 이렇게 정색을 해서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자기 말을 들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급기야 시어머니한테 절 한번 하라고 했더니만 온 가족들이 유세야. 아들 하나 낳은 걸로 뭐 내가 며느리 대접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라면서 화를 내셨고, 저도 정말 수치스러움에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지금 저를 못 올리겠다고 하는 건 아들을 낳았으니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쑤셔서 방석 없음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데 저를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라면서 저도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분이시라면 이 정도 말을 했을 때 알겠다 혹은 미안하다 정도는 대답하실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아이고 그 자리에서 사돈 그리고 며느리랑 기싸움이라도 하려고 작정을 하신 듯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나서서 며느리와 사돈 편을 들면서 자기를 나무라려고 하니 본인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너는 그렇게 말대꾸를 하니? 시어머니가 절하라고 하면 그냥 절만 하고 끝내면 될 것. 내가 뭐 엽기라도 들라고 시켰니?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라고 시켰니? 인사 한번 하라고 했다가 사람 잡아먹으려 하네. 라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음에도 소리를 치면서 저를 혼냈습니다. 제가 절대로 시어머니 말에 공감도 이해도 할 수가 없다며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끝까지 서 있으니 결국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는 야, 너 나가. 그냥 그러고 나갈 거면 내 아들이랑도 이혼하고 나가. 내가 참 며느리한테서 절 한번 받으려고 오만 사람들 눈총까지 받아야 해. 이혼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얘는 놓고 나가고. 라면서 바득바득 우기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시전하며 집안의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부가 이혼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는데 시무라는 사람이 자기 자존심 하나 챙기겠다며 제 앞에서 심어짓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꼴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도 뭔 이혼이 장난이야? 엄마 왜 이래? 그만해. 라면서 더욱 심호를 나무란 채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고요. 급기야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자 어머님은 얘는 나한테 주고 이혼을 하라니까. 난 절 한번 안 하는 며느리 필요 없어. 라면서 더더욱 며느리인 저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안달을 내셨어요. 이성적인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저 망신 안 당하려고 센 척을 하는 시어머니의 1인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의 입은 남편의 손에 의해 틀어막혀버렸어요.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다 걸어서는 애 낳은 사람 마음까지 심란하게 하려면서 기겁을 하던 남편이 결국 애를 데려가겠다 벼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그 입을 틀어막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졸지에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자기 아들 손에 입이 틀어막혀 다물어 버리게 되었고 아주 그냥 저희 앞에서 개쪽을 당해버리고 마셨습니다. 한참 말을 못하게 하겠다며 입을 틀어막곤 엄마 제발 그만해 라고 말을 하는 남편의 도움으로 그 사이 저희 가족들은 아이를 안고서 시댁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더 쓴소리를 듣지 않은 채 다행히 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숨을 못 쉬겠다며 지 아들 손바닥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남편은 자기 손을 시어머니 얼굴에서 떼어놓았고 시모의 얼굴은 숨을 못 쉬어서가 아니라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 아들 손을 때려대는 바람에 잔뜩 시뻘개져서는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못나고 한심스러워서 제가 다 쪼개 팔릴 지경이었죠. 저러고도 나이 환갑이 넘은 어른이라는 소리를 스스로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저러고도 나한테서 시무라고 대접을 받고 싶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나가려는 저와 제 부모님을 향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버려! 라며 뒤통수에다 대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그쯤 되니 어른이고 뭐고 그냥 열불이 나더라고요. 나간다고요. 뭐 저런 시어머니가 다 딸내미 둘이나 있는데도 며느리 입장 한번 이해가 안 되나 보죠? 나도 어머님 같은 분이랑은 상종 못합니다.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 지금 나가요. 라면서 제 아이를 안고서는 먼저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급기야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를 말리겠다면서 함께 남편 따라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이야 우리가 잘못했다. 니네 시어머니 성질이 고약해서 이러는 거니까 라면서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저로서는 정말 미련이 하나도 안 남는 집구석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시던 시아버지셨기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속이 상했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을 다 커버할 만큼의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저도 이쯤 되어 시댁이란 연을 끊고 내 애나 열심히 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당연스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독하게 나오니 어떻게든 저희 친정엄마는 저와 제 아이를 챙기겠다며 저를 따라 나오셨고 저희 아버지는 남아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계신 건지 무슨 상황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절대로 다신 내 딸이 이 집구석에 들어오게 하나 보라면서 시부모님 앞에서 으름장을 내려놓으시니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목소리가 집 밖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정말 제 마음은 너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절개 부위가 찢어져서 아픈 것만큼이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는 아파 뒤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을 만큼 시어머니 입에서 튀어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다 이해가 가질 않았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시댁 밖으로 침을 튀기며 나와놓고서도 밖에서 화가 다 풀리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당연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는데 몸이 그래주지 못해서 억지로 아이를 더 껴안은 채 버티면서 서 있었고요. 그 꼴에 저희 친정엄마는 결국 억울하고 남편네가 꼴보기 싫어 죽겠다면서 저를 따라 나오는 남편을 향해 당장 니네 엄마 데려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려 사과시키라고. 뭐 저런 무식한 여편네가 다 있어. 저거 완전 상또라이 아냐? 라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시댁 앞에서 아주 바라바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도 뛰쳐나와서는 저희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반복하시며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며 남의 집 딸을 우습게 한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는 저 나이에 저리 허리를 숙여가며 사과를 하니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 시아버지를 측은시심하게 바라보다가 잘 지내시란 인사를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무도 시아버지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주려 하질 않았고 그 바람에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남편은 정말 천하의 죄인이 된 것 마냥 안절부절 못하며 운전을 했어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운전에 집중하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남편은 뒤를 보며 마냥 불안해하면서 저희 가족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게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불안하다며 지금 저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혹 시어머니가 쳐들어오면 그땐 직접 손찌검을 해서라도 혼을 내주겠다며 말이죠. 솔직히 저도 혼내는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는데 몸이 너무 좋지 못해서 집에 오자마자 그냥 침대 위에 뻗어버렸습니다. 잠이라도 자야지 아이가 깼을 때 보살펴 줄 수 있는데 아직도 시어머니 생각에 화가 나서는 잠이 도저히 오질 않네요. 출산한 며느리한테 절을 하라 한 시어머니의 또라이 같은 성질머리가 죽겠고 그 주둥이라도 한 대 쳐주고 올 걸 하는 생각에 아쉬움도 들고요. 그리고 그 아쉬움이 큰 만큼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가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 아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시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올 수 있겠지만 절대로 시어머니만큼은 내 아이에게 그 어떠한 부정도 타지 않도록 보여주지도 목소리를 들려주지도 않고 남처럼 살 거예요. 이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저는 꼭두 새벽에 다신 보고 살지 말자는 말도 문자로 재차 보내서 확인사살을 했고요. 아직 읽지 않으신 걸 보니 속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나 본데 어디 얼마나 앞으로도 속이 편한지 두고 보려 합니다. 끔찍하게 아끼는 아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애 엄마랑 사이 틀어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속 편하고 좋을지 내가 아이를 키우며 늘상 두고 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